교재 8장 3절 물리학과 공학으로의 응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체 정력학적인 압력 그리고 힘 이런 것들을 다뤄보려는 것이 첫 번째 주제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물체의 무게중심 또는 질량중심 이와 같은 것을 학습해 보려는 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서 유체 정력학적인 압력, 힘 이와 같은 것을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다음같이 어떤 물속에 물의 표면으로부터 깊이가 D만큼 있는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는 편의상 편편한 어떤 얇은 어떤 평면의 형태의 물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면의 단면적을 알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평편한 물체의 단면의 넓이는 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물속에 물 표면으로부터 D만한 지점에 수평으로 이렇게 놓여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의 관심은 이 물체에 가해지는 수압은 얼마일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차근차근 다음 같은 과정을 거쳐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 편편한 물체 위에 있는 물의 부피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물의 질량을 또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어떻게 구해질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압력이라 불려지는 이 압력의 물리적 정의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수압, 즉 압력이라는 것을 다뤄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편편한 물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편편한 물체 위에 놓이는 전체 물의 부피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자, 여기가 물 표면이라 가정하고 이 편편한 면이 물 표면으로부터 편의상 평행하게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물 표면으로부터 깊이는 D만한 깊이에 가라앉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위에 물이 가득 차져 있을 테니까 물에 의해서 이 편편한 면이 받는 압력이 있겠죠. 자, 그걸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피부터 계산하도록 하죠. 그림을 따로 그려볼까요? 이게 편의상 그냥 그림 그리기 좋게 이렇게 직사각 형태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물 표면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물 표면은 밑에 이 편편한 면이 우리가 가라앉아 있는데요. 깊이 D만한 깊이에서 가라앉아 있을 때, 자, 이제 우리는 다음같이 물 표면으로부터 자, 이 편편한 면 위에 있는 물의 부피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물의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편편한 이 도형의 넓이를 알고 있다라 보고요. 물 표면의 깊이가 D였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부피 V는 마치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듯이 밑면적 곱하기 높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도형 위에 있는 물의 부피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밀도를 로라 표시를 하는데요. 이때 로는 우리가 보통 질량 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무게 밀도라는 것을 따로 약속할 텐데요. 질량 밀도 로는 부피분의 그리고 질량 이와 같이 됩니다. 부피의 단위는 우리가 보통 세제곱미터 그리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이렇게 쓴다면 밀도의 단위는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질량을 계산하고자 한다면 밀도 곱하기 부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이 밀도는 우리가 그냥 로라 표시라고 보통 이제 물의 밀도는 여기 세제곱미터당 1000k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제곱미터당 1000k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의 밀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이게 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유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밀도가 로라 했을 때 부피 V는 방금 전에 계산했던 A 곱하기 D입니다. 자, 이제 이 편편한 면 위에 놓여 있는 이 유체의 질량은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편편한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있겠죠. 가해지는 힘, 펄스 약자를 써서 F라 쓴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힘 F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표시가 됩니다. 질량은 방금 전에 계산했던 로우 AD가 될 것이고, 그리고 중력 가속도 G예요. G는 9.8m/s 제곱이에요. 보통 이거를 로우 G를 앞에다 써서 보통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것은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나타내는데요. 우리는 압력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하려고 합니다. 이제 압력은 플레저의 약자를 써서 P라 표시할 텐데요. 압력의 물리적 정의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의 크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면적당 가해지는 힘의 크기니까 이와 같이 해서 압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힘 F는 방금 전에 rho G 그리고 A 곱하기 D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도형의 넓이는 A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돼서 서로 약분되니까 결과적으로 rho G D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그 주어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압력으로 약속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물체의 압력을 rho G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G는 중력가속도고요. rho는 요거는 질량밀도였었는데요. 자, 중력가속도에다가 질량밀도를 곱한 것을 보통 델타라는 기호로 그냥 관습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 중력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력가속도가 곱해진 형태의 밀도를 중력밀도라 해서 보통 rho G D를 그냥 델타 D 이렇게 보통 많이 써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압력의 단위는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요거는 평방미터잖아요. 그래서 단위는 뉴턴 평방미터인데요. 여기가 압력의 단위를 이걸 보통 우리가 파스칼이라 얘기를 합니다. 1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하고 약자는 이제 PA로 써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1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화면상으로 본다면 여기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면 A 위에 유체에 의해서 가해지는 힘, 그리고 면에 가해지는 압력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델타 D를 쓴 것은 무게밀도라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앞서 이 로가 질량밀도, 델타는 무게밀도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질량밀도, 그래서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고요. 확인해 보면 물 같은 경우는 1세제곱미터당 1000kg의 부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질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에서 밀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kg per 세제곱미터라는 걸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인데요. 이거를 중력가속도를 곱하는데요. 파운드 피트 파운드 단위를 써서 표시한다면 62.5 파운드 퍼 세제곱피트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밀도의 수치와 질량밀도의 수치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을 지금 배웠으니까 압력과 관련된 예로 우리 교재에 있는 그 예문이에요. 깊이가 2m인 수영장 바닥이 받는 압력을 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깊이가 2m. 그냥 요 그림 갖고 할게요. 그냥 여기가 2m로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깊이가 2m인 수영장 바닥이 받는 압력을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가 지금 2m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방금 전에 압력을 계산한 방법을 여기 써놨습니다. rho GT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수영장 바닥이 받는 압력을 프레저의 약자를 써서 P라 표시한다면은 rho는 물의 밀도죠. 그러니까 1000 그리고 단위를 다 쓴다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이고요. 그리고 G는 중력가속도입니다.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D는 2m라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2m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단위를 2m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거 계산하면 1000에 9.8배니까 9800 그리고 곱하기 2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를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파스칼 단위를 쓰려고 하는데요. 파스칼 단위는 뉴턴 미터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뉴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힘 F는 여기 잘 보다시피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예요. 그래서 힘 F는 mg로 되어 있으니까 단위를 써서 표시한다면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은 자연스럽게 이것을 우리는 1뉴턴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킬로그램 그리고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있으니까 요 단위를 묶으면 뉴턴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뉴턴 단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터 세제곱미터니까 약분하면 그래서 여기서
평방미터가 나타나게 되니까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파스칼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마저 계산하면 28이 16, 1 올라가고요. 298. 그래서 19,600 그리고 뉴턴 퍼 미터의 제곱 대신에 파스칼 단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압력의 단위를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숫자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파스칼 단위도 많이 사용하지만은 킬로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1000만큼을 계산하니까 19.6 킬로 파스칼. 보통 이제 우리가 압력 같은 걸 다닐 때 많이 쓰는 기호 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기예보 같은 걸 보면 이제 몇 파스칼 이렇게 대기압, 뭐 고기압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파스칼이 압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깊이가 2m의 수영장 바닥이 받는 압력은 이만큼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기서 이 바닥의 넓이하고 상관없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압력을 계산할 때 여기 바닥의 넓이를 나타내는 A 값이 서로 상쇄되어 있죠. 그래서 바닥의 넓이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구해집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제 그럼 우리는 본격적으로 우리 이렇게 유체역학적인 압력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걸 하기 앞서서 우리 유체정력학의 기본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물속에 잠겨져 있을 때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이나 옆부분이나 좌우부분 어디를 간에 받는 압력은 다 동일하다는 것이 유체정력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것을 글로 남겨놓은 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체압력의 원리예요. 유체의 임의의 점에서 가해지는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제 물속이라 가정하고요. 이 물체가 이렇게 뭐 꼭 이런 도형은 아니라도 되는데요. 어떤 이렇게 뭐 정육면체 같은 모양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체의 임의의 점에서 가해지는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다. 여기 보면 위에서 누르는 힘, 밑에서 떠받드는 힘, 좌우 그리고 위아래 이런 식으로 자, 전후, 좌우, 위아래 다 모든 점에서 그 압력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것을 유체압력의 원리라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댐 같은 데 있잖아요. 댐을 가둬놨을 때 그러면은 댐 표면에 가해지는 압력 이런 것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유체에 의해서 가해지는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댐의 벽면에 가해지는 유압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자, 우리 다음 같은 예문을 통해서 한번 그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살펴볼까요? 자, 이와 같은 사다리꼴 모양의 댐이 있습니다. 윗면은 50m고 아랫면은 30m이고요. 깊이는 20m로 되어 있는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댐면의 윗부분으로부터 물까지는 4m, 즉 댐이 가득 차기 전에 이제 약 4m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4m 있을 때 수압에 의해서 이 댐에 가해지는 힘을 구해 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수압에 의해서 댐에 가해지는 힘을 구하려면 자, 이거는 압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단면적이고 힘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힘 F를 구하려면 이걸 1로 곱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F 이퀄 PA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단면적이 필요합니다. 단면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압력을 계산을 해야 돼요. 단면적과 압력. 그렇게 해서 힘 F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을 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다음같이 이렇게 그림을 잘 분해를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자,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좌표축을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자, 물 표면을 수평축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 댐이 사다리꼴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가운데 점에서 Y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가운데 점에서 Y축 형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여기를 X축으로 잡았었군요. 그럼 뭐 방향이야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그냥 편의상 이 책에 있는 것처럼 X축으로 잡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만나는 정중앙점이고요. 이건 뭐냐면 댐의 물표면과 그리고 깊이를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잡을 때 이거는 좌우 대칭이 되게끔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 이 댐에 가해지는 압력을 계산을 해야 돼요. 댐에 가해지는 압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것이냐면은 우리는 다음같이 생각할 겁니다. 이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바닥면에서부터 여기 위에 4m는 지금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걸 좀 잘 안 보이니까 그림을 좀 크게 그려서 볼까요?
자, 이런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물은 여기서 요만큼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에다가 수평축을 집어넣고 X축이라 놓겠습니다. 좌우 대칭이 되게끔 잡은 것뿐이에요. 자, 여기를 기준 원점으로 볼 것이고요. 이쪽을 이제 X축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문제의 가정이 뭐였었냐면은 가로가 50m라 했으니까 그럼 좌우 대칭으로 잡았으니까 이거 25m, 여기도 25m로 잡겠습니다. 그럼 바닥면은 30m였으니까 여기 15m, 여기도 15m 이렇게 잡도록 하죠. 그리고 깊이는 20m라 얘기를 했네요. 여기 깊이는 20m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댐의 상층부로부터 4m 지점까지 아직 물이 차오르진 않았습니다. 즉 바닥면에서부터 본다면 물은 16m만큼을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 자, 이제 이게 옆이 이제 댐의 측면이라 가정해 봅시다. 그 측면에 가해지는 압력 같은 걸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가해지는 힘을 계산해 볼 생각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은 요만큼 채워져 있거든요. 색칠해 보면 이만큼이 채워져 있어요. 자, 이 물 전체가 이 댐의 표면에 가해지는 압력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물속에 있는 임의 한 점에서 가해지는 그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다 동일하다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표면에다 가해지는 압력도 당연히 동일할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적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이 축을 X축이라 보고 여기를 기준 원점이라 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6m예요. 요 물의 깊이가 16m입니다. 그래서 잘게 쪼개겠습니다. 그래서 잘게 분할하도록 하죠. 잘게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n등분에 따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의 길이는 16-2영을 n등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간격은 델타 x라 놓겠습니다. 자, 우리는 맨 처음에 있는 요 점을 x0로 놓고 그 다음에 x1, x2, x3 쭉 가서 맨 마지막을 xn번째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 여기 어딘가에 우리는 요 그림에서 본 것처럼 xi-1번째 점과 여기에 xi번째 점이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요 간격은 이제 우리는 델타 x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xi-1번째 점과 xi번째 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 안에 있는 지금 물이 요만큼의 물이 이 댐의 표면에 가해지는 압력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요 모양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xi-1과 xi에 자, 이 안에 있는 평균점, 중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xi에 뭐 스타 표시하겠든지 아니면 바로 표시해도 되겠죠. 자, 이제 요 점에서의 요 값을 계산해 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보다시피 요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두 개의 수평선은 아래쪽이 짧고 위쪽이 길지만 우리는 이 아래쪽의 초록색과 위쪽의 초록색의 정 가운데 있는 빨간색을 이제 가로의 길이라고 세로의 길이는 델타 x로 하는 이런 직사각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직사각형을 생각하게 되면은 요거는 당연히 지금 대략적으로 어림잡아서 이 안에 물의 양을 이렇게 직사각형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됐죠? 자, 우리는 요 세로의 길이는 델타 x로 보고요. 가로의 길이는 i번째 구간의 가로의 길이를 우리는 편의상 요 가로의 길이를 책처럼 우리는 wi라고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번째 소구간에서 가해지는 요 빗금친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AI라 표시를 해볼까요? 아니면 뭐 델타 AI라 써도 됩니다. 자, 이제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는 우리가 WI라 놨고요. 세로의 길이는 델타 X라 놨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WI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례 관계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요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 점에서 요 위까지 그대로 이 세로축에 평행하게 직선을 긋도록 하죠. 그러면 어떤 도형이 나오냐면은 자, 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커다란 직각삼각형과 요 빨간색으로 여기까지 했던 요렇게 되는 작은 직각삼각형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작은 직각삼각형과 커다란 직각삼각형이 닮은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닮은 비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를 xi 스타로 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xi 스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6m고요. 우리는 요 길이를 계산하려고 하거든요. 16m에서 xi 스타를 빼니까 뭐가 돼요? 여기가 당연히 요 길이가 요 길이를 따로 계산하겠습니다. 16m에서 xi 스타를 빼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요 삼각형의 요 길이를 편의상 a라 놔보겠습니다. 편의상. 자, 그러면 자, 커다란 삼각형의 높이하고 세로하고 가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로하고 가로의 비율을 우리가 비례식 관계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닮은 꼴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닮은 꼴을 적용해서 살펴본다면은 자, 이제 요 길이는 16-xi의 스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가로의 길이는 a라 놨습니다. 이것은 요 길이가 20이고요. 요 길이를 계산해야 되죠. 자, 요거 25m고 이거 15m니까 여기도 15m가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10m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10m예요. 이거 정도라면 2대1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내한 곱한 거하고 외한 곱한 것이 같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2a는 16-xi의 스타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이걸 왜 구했냐면은요. 자, a를 구하려고 한 건데요. a는 2분의 16-xi 스타입니다. a가 의미하는 바는 요 길이에요. 요 길인데요. 이미 잘 보세요. 요 길이가 15m니까 여기 15m죠. 15m에다 am를 더한 것이 뭐예요? 얘가 바로 wi의 반이잖아요. 우리는 wi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wi는 그럼 요 길이의 2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wi를 찾으려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wi는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요 길이가 15m지요. 15m에다가 a를 더해서 2배를 해야 되잖아요. 자,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그림을 잘 보세요. 15m에다가 a를 더하니까 15 더하기 a가 이거예요. 그리고 좌우에 똑같은 거 있으니까 2배를 해야 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는 우리가 편의상 그냥 숫자를 써놓은 것 뿐이니까 요 a 대신에 이 값을 여기다가 다시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2 그리고 15 더하기 a 대신에 2분의 16-xi의 스타 이와 같이 됐습니다. 전개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전개하니까 30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하니까 2하고 2분의 지워졌죠. 16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30이고 이렇게 한 거는 이미 2하고 2분의 지워져서 이것만 남아요. xi의 스타 이렇게 됐고요. 다시 정도라니까 46 마이너스 xi의 스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wi가 구해졌으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넓이 ai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넓이 ai는 wi에다가 델타 x를 곱하면 되죠. wi 46 마이너스 xi 스타 그리고 델타 x입니다. 델타 x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 작은 이렇게 직사각형 영역의 물의 어떤 단면의 넓이를 계산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걸 구해놨으니까 뭘 구해야 되냐면은 요만큼의 물이 이 댐의 측면에 가해지는 압력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작은 띠가 이 측면에 가해지는 압력을 PI라 쓴다면 앞서 계산했었죠. 압력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압력을 계산한 것은 여기 보다시피 로우 GD예요. 로우 GD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로우 GD가 뭘까요? D는 앞서 계산했을 때 물의 깊이였었는데요. 자, 여기서 물의 깊이는 뭐예요? 물의 깊이는 보다시피 XI 스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I 스타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지금 물이었기 때문에 물은 앞서 배웠던 것처럼 밀도가 1000이었습니다. 단위를 쓰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1000 그리고 G 그리고 XI 스타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압력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압력을 계산했었으니까 당연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힘을 구하는 게 문제의 목적이 힘을 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가해진 힘을 구하시는 얘기니까 여기 보다시피 힘은 이렇게 P 곱하기 A가 F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T가 댐의 측면에 가해지는 힘을 FI라 쓴다면 PI 그리고 대문자 AI 넓이에요. 요 식을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1을 곱해버렸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곱하면 되니까요. 주어진 식은 PI는 여기 계산해놨습니다. 1000
GXI의 스타 그리고 넓이는 46 마이너스 XI의 스타 그리고 델타 X 이와 같이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것은 이렇게 가느다란 얇은 띠가 가해지는 힘을 계산한 것 뿐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물 요만큼의 양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물이 가해지는 힘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힘 F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전체 힘 F는 이 작게 분할했던 이 작은 물의 양을 각각의 물의 양이 가해지는 힘은 이만큼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당연히 그들을 쭉 쌓아가야겠죠. 누적시켜 가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리미트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바로 리미트를 붙이겠습니다.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fi예요.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fi는 요거예요. 그래서 1000 그리고 g xi의 스타 그리고 46 마이너스 xi의 스타 그리고 델타 x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랄 사인으로 바뀌죠. 인테랄 적분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시점은 0이고 종점은 16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16까지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00 그리고 g는 중력과 속도예요. 9.8m/s의 제곱 단위 생략하고 그냥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때문에 첨자i를 썼고요. 근데 시그마를 안 쓰니까 첨자를 떼어내고 스타는 잘게 쪼갰으니까 모든 점을 다 나타내니까 스타도 떼어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x 그리고 46 마이너스 x 그리고 델타 x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dx를 쓰면 되지요.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이거는 바깥으로 나가서 9800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인테랄 0부터 16이 되고 자, 이건 전개하면 46x 마이너스 x의 제곱 dx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9,800 그리고 적분하면은 자, 요거는 23x의 제곱이 되는군요. 미분하면 46x가 돼요. 그 다음에 3분의 x의 3승 그리고 0부터 16까지입니다. 이거 뭐 계산하는 거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거 다 대입을 하고 쭉 정리하면 이 힘의 단위까지 다 맞춰야 되죠. 단위는 뉴턴입니다. 그래서 다 계산한 결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을 세우는 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계산해 본 결과, 요거 계산한 결과는 그냥 이거 생략할게요. 이거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보니까 4.43 곱하기 10의 7승 뉴턴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용어들 몇 가지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 1번이 이해됐다면 이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한 번 더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이거 좀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제 반지름이 이제 이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피트, 파운드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피트, 파운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물의 질량 밀도를 계산할 때는 1000 이렇게 계산했었죠. 1000을 계산했는데 그런데 이 파운드 피트 이런 단위를 사용하게 될 때는 무게 밀도를 생각해야 된다 했었죠. 62.5 아까 계산했던 거예요. 이 수치 62.5 파운드 퍼 세제곱 피트예요. 물의 무게 밀도를 계산할 때 62.5 이걸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 단위를 잘 보고 계산을 해야 돼요. 아무튼 잠시 후에 이걸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보다시피 어떤 이렇게 반지름이 3피트가 되는 원통형 드럼이 10피트 물속에 잠겨져 있어요. 이 물이 표면은 여기고 바닥면이 10피트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10피트 되는 물속에 잠겨져 있을 때 이 드럼의 한쪽 끝에 가해지는 유체 정력학적 힘을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한쪽 끝에 가해지는 유체 정력학적 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표면 어디든 간에 압력은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한 점에서 가해지는 압력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쪽 끝에 가해지는 유체 정력학적 힘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정면에서 바라보니까 원통형 드럼은 마치 반지름이 3피트가 되는 원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서 여기 보다시피 중심은요 이 원통의 정 가운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가로축 X축, 세로축을 Y축으로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원을 표시하기가 아주 수월하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9로 표시한 겁니다. 반지름이 3이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오른쪽 반원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오른쪽 반원이에요. 이걸 풀어보면은 x는 이퀄 넘김 x제곱은 이퀄 9 마이너스 y의 제곱이고, 따라서 x는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y의 제곱인데, 오른쪽 반원은 x 이퀄 플러스 루트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루트로 되어 있고요. 왼쪽 반원은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인데요.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오른쪽 반원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주어진 식을 이제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논리로 이제 뭘 할 것이냐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얇은 띠가 있다고 가정할 거예요. 그리고 요 띠는 자, 좌표축의 기준축으로부터 여기를 잘게 쪼갠 거예요. 잘게 쪼갰습니다. 여기 0부터 해서 잘게 쪼개 가지고 여기 3피트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3피트 0에서부터 3까지를 잘게 쪼갰으니까 이제 각각의 간격은 이제 델타, 편에서 이쪽을 y축으로 잡았으니까 델타 y로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어딘가에 이제 yi-1번째 점과 그 다음에 yi-번째 점이 있다고 봤을 때, 앞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yi-1이 더 이게 올라가면서 이게 원이기 때문에 yi-1이 더 수평선이 길고 yi가 그 가로선이 더 작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yi-1과 yi의 정중앙값을 편에서 스타를 놨습니다. 요 점에서 얘를 쭉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 요 끝점, 여기 반지름이 3이 되는 원까지 닿는 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를 한 변의 길이, 즉 가로의 길이로 세우고, 그 다음에 보다시피 여기 델타 y는 요 간격을 나타내죠. 요 간격을 델타 y로 하는, 다른 색깔로 표시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노란색 직사각형의 넓이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논리예요. 자, 이 노란색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a 그리고 그냥 i라 놔 보겠습니다. a, i를 안다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계산할 텐데요. 자, 이제 가로의 길이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편의상 뭐 wi라 써볼까요? 자, wi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델타 y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이제 가로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x좌표, y좌표를 한다면 수선의 발레리면 요 길이가 x와 같습니다. 요 길이가 x죠? 근데 x가 똑같은 게 좌우 대칭이니까 2배 x가 됐습니다. 따라서 wi는 2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w는 2x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을 좀 잘 봐볼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요 높이가 yi의 스타입니다. 그러면 yi 스타를 대입했을 때 얻어지는 x값은 xi 스타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xi 스타로 넣겠습니다. 편의상. 그러니까 여기는 이 xi 스타가 두 번 있으니까 2xi 스타 이렇게 되고 델타 y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x는 루트 9 마이너스 y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되니까요. 요 오른쪽 이 초록색의 곡선이 바로 이걸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2배 루트 9 마이너스 yi에 y 대신에 그냥 yi 스타를 넣은 것 뿐입니다. xi 스타니까 대응하는 값을 yi 스타 제곱 그리고 델타 y 같이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 요 작은 직사각형에 의해서 가해지는 어떤 압력 이런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직사각형 영역에 의해서 이 원통형 드럼에 가해지는 압력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압력 PI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PI는 보다시피 low 그리고 G 그리고 여기는 깊이를 나타내야 되는데요. 자, 여기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요 깊이는 여기 그림을 좀 지워볼까요? 분필로 쓴 거 좀 지워보면 깊이가 필요하죠. 물의 표면은 여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이가 DI예요. 그래서 DI 같이 됩니다. 근데 로지 DI에서 로지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로지는 우리가 무게 밀도로 쓴다면 델타 DI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DI를 다시 분석을 해볼까요? 이 DI를 잘 관찰해 보니까 여기가 YI 스타고 여기가 DI인데 여기가 전체가 7피트예요. 왜냐하면 반지름이 3피트였고 깊이 10피트만큼 물속에 잠겨있다 했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7피트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7피트에서
yi 스타를 빼면은 7피트에서 yi 스타를 빼면 di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쓰면은 델타. 그래서 di는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7피트 마이너스 yi 스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이 델타는 앞서 계산했던 것처럼 62.5 여기 써 있죠. 62.5 파운드 퍼 세제곱피터입니다. 그래서 무게 밀도 이걸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62.5 단위를 생략하고요. 7 마이너스 yi 스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작은 띠 다시 그림을 되돌아가 볼까요? 이 작은 띠에 의해서 이 드럼통 표면에 가해지는 압력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해지는 유체 정력학적 힘을 구하는 얘기죠. 힘은 PI 곱하기 AI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계산해 보도록 하죠. 힘 FI를 계산합니다. 힘 FI는 PI 그리고 AI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PI는 요거죠. 62.5 그리고 7 마이너스 YI 스타 그리고 AI는 요거예요. 그래서 2배 루트 9 마이너스 YI 스타 전체 제곱 그리고 델타 Y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FI가 다 구해졌습니다. 얘가 구해졌으니까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체를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힘 F를 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F를 구하는 것은 리미트 전체를 쭉 누적해서 쌓아가야 되잖아요. 리미트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똑같은 거예요. 시그마 i가 좀 정교하게 위해서 다 리미트를 붙여야 이퀄이 되죠. i가 1부터 n까지 그리고 fi가 됩니다. 이제 지워도 되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fi를 그대로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fi는 62.5 단위를 생각하고 그냥 씁니다. 7 마이너스 yi 스타 그리고 2 루트 9 마이너스 yi 스타의 제곱 그리고 델타 y입니다. 자, 이제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사인으로 바뀌죠. 자, 근데 적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물속에 가라앉았고 이 드럼통의 끝에 가해지는 유체 정력학적 힘을 구하는 것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럼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여기 기준 원점이 여기에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플러스 3까지를 적분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3에서부터 플러스 3까지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사인으로 바뀌었고 첨자 다 떼어내고 스타도 떼어냅니다. 그래서 7 마이너스 y 그리고 2배 루트 9 마이너스 y의 제곱 델타는 d로 바뀌죠.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이제 이거 적분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62.5의 2배 이거 따로 계산합시다. 62.5의 2배란 것은 2, 5, 10 2는 4 2는 4 됐고 2, 6, 12 이와 같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하니까 125 이와 같이 됐습니다. 125 상수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되고요. 이거 두 개 나가버렸습니다.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7 루트 9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는 이미 계산해서 내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루트 9 마이너스 y의 제곱 그리고 dy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 적분을 둘로 따로따로 띄어서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전개를 할 거예요. 그럼 125에 다시 7배군요. 125에 7, 5, 7, 35, 14 그리고 7, 875가 되네요. 875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되고 루트 9 마이너스 y의 제곱 이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5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y 루트 9 마이너스 y의 제곱 dy였었는데요. 이거 잘 볼까요? 원점을 기준에서 좌우 대칭이 되는 구간에서의 정적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피적분함수를 잘 보면 제곱이고 이거는 우함수예요. 좌우 대칭이 되는 우함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에서 본다면 위아래 대칭이라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y가 있으니까 이건 기함수예요. 이건 우함수고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고 기함수를 좌우 대칭으로 해서 적분하면 무조건 0이죠. 따라서 뒷부분에 적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dy가 빠졌군요. 여기. 자, 이렇게 됐습니다. 뒤는 적분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앞부분만 적분하면 충분하겠구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잘 들여다보면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를 이 루트 9 마이너스 y제곱을 적분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루트 9-y제곱은 이렇게 생기는 오른쪽 반원이에요. 우반원입니다.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를 적분한다는 얘기는 이 우반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직접 삼각천을 할 필요 없이 875 곱하기 얘는 우반원의 원의 넓이를 계산하기만 하면 되겠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원의 넓이는 파이 반지름의 제곱이죠. 그거의 2분의 1이죠. 반쪽이니까요. 파이 반지름의 제곱 3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도 그냥 계산 결과만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뉴턴입니다. 힘이니까요. 그래서 다 계산하니까 이것이 지금 피트 단위를 썼었군요. 그러면 이제 파운드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 계산하니까 이게 12,370 파운드였군요. 대략 12,370파운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 피트 단위를 썼거든요. 미터 단위를 쓴 게 아니라 피트 단위를 썼기 때문에 파운드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두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유체 정력학적인 어떤 압력과 힘 이런 문제를 계산한 것을 살펴봤었는데요. 몇 가지 기본적인 물리적 현상만 알고 있다면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무게중심과 또는 질량중심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